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드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한국감정원의 6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볼 건데요. 617 부동산 대책이 셋째 주에 발표가 됐잖아요. 그럼 2주 후인 6월 다섯째 주를 보면서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드렸잖아요. 규제지역이 넓어지면서 이제는 규제지역 간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2주가 지난 이후에 그 지역별로 해서 어디는 그 상승폭이 줄었거나 어디는 상승폭이 오히려 더 올랐거나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요. 그 관점으로 해서 617 부동산이 그 지역별로 해서 가격이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추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감정원 2020년 6월 다섯째 주 6월 29일 기준입니다. 617 부동산이 셋째 주에 발표가 됐으면 다섯째 주는 어느 정도 영향이 분명히 시장에는 미쳤을 거라고 보는 그 판단하에 그 주간 아파트 매매 전세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보면요. 전국적으로는 0.22%에서 0.13%로 좀 줄었어요. 상승폭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넷째 주 기준으로 바로 발표가 된 이후로는 수도권이 오히려 전주 대비 폭발을 했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 상승 기준으로 해서는 0.28% 상승했지만 요번 주는 0.16%를 상승하면서 상승폭은 그 꺾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향은 수도권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분명히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으로 보면 0.16% 상승이었으나 요번 주 다섯째 기준으로 해서는 0.10%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0.06% 상승, 전주랑 동일로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이번 발표에 따라 전세 가격이 오히려 그 재건축이 위축된 가운데 2년 실거주 요건이 생기면서 전세 가격이 더 들썩거린다고 제가 그 일부 말씀도 드렸는데요. 한번 보면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요. 전국은 0.12%로 전주 대비는 소폭이나마 하락했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0.15%로 전주 대비 0.07% 대비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지방도 0.11% 상승이었으나 이번 주는 0.10% 상승을 했는데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세값이 상승을 했습니다. 0.08% 상승했으나 전주는요. 이번 주는 0.10% 상승으로 전세가가 오히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보다는 전세 가격이 상승폭이 소폭이나마 좀 더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들을 보면 서울은 0.06% 상승했다고 했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0.07% 상승, 경기도 0.24% 상승으로 인천 경기 지역은 전체적으로는 상승폭을 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617 대책에 나온 이후에 강남권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구역 내 단지와 거주 요건 강화된 재건축 단지 위주로는 당연히 매수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금리에 따라 풍부한 유동자금과 개발 호재의 영향 등으로 지난주 대비 상승을 했는데요. 서부선이 발표가 됐다고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렸는데 서부선의 끝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은평구와 관악구는 서부선 영향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수도권 투기과열 재건축 2년 거주 이상 그 거주 요건에 따라 등으로 재건축 일부 단지들은 그 가격이 그 춤추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 강북을 보면요. 노도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북은 0.10% 상승, 노원도 0.08% 상승.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강북 같은 경우는 9억 이하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많이 보이고 있으면서 특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서부선이 적격성 통과에 따라요. 발표는 6월 22일 날 났습니다. 서울시에서. 은평구는 0.07% 상승을 했습니다. 서부선 그 발표에 따라요. 동대문도 0.07%,
휘경동 위주로 상승했으며 마포구와 성산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 통과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남 11구를 보면요. 송파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가운데 지정 전에 막바지 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막바지 수요로 상승세를 조금은 좀 순간적으로 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수세와 주변 단지 위주로 해서 서초구는 0.06% 대표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도 0.08% 상승으로 9억 이하 신축 위주로 상승하면서 6.17 대책은 전혀 영향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강남구 위주로는 0.03% 재건축 단지, 음마아파트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서구는 가양동, 화양동 9억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관악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은평구와 더불어 서부선 영향 등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서부선이 은평과 관악을 연결하는 선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영상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인천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대폭 들어왔는데요. 인천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왔지만 투기 가열지구로 대폭 들어오면서 상승폭이 많이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는 0.04% 상승이었으나 이번 다섯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0.07%로 상승폭을 대폭 좀 꺾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추가 지정되면서 전체적으로 매수세가 감소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0.10%로 송도, 두촌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며 미추홀구는 0.05% 상승, 하익동하고 주안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대부분 좀 축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0.08%로 오히려 하락을 했는데요. 송현동 구축 위주로 수요가 감소하면서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0.39% 상승이었으나 0.24%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김포시 같은 경우가 4월 규제 대책이 대폭 늘어난 가운데 빠진 영향으로 상승폭이 전국 중에 가장 컸었는데요. 이번 다섯째 기준으로 해서도 0.9%나 상승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김포시 중에서도 한강 신도시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다고 보면 국토부에서도 발표를 한 것처럼 김포시나 파주시는 요번에 규제지역으로 빠졌지만 추가로 규제지역으로 들어갈 거라고 거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남시는 0.70% 상승으로 전주 대비 상승폭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미사 위례 신도시 위주로 상승했고요. 구리시, 수원시, 안산시, 시흥시 같은 경우는 규제지역으로 들어온 가운데 매수세가 위축된 가운데 지난 대비 상승폭은 꺾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수도권 지역 중에 규제 지역이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차별 현상이 일어난다고도 얘기 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규제 지역이 넓어지는 가운데 기존 규제 지역 중에서도 상승을 이어가는 지역과 상승폭은 축소했지만 보합권을 유지하는 지역도 생길 거면서 하락하는 지역도 생길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 양주시는 0.05% 신규 대책 영향으로 지금 하락 반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들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또 규제 지역으로 들어온 지역의 매매가 변동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 대비 상승률이 같다고도 얘기 드렸는데요. 큰 상승률은 전주 대비 이런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6.17 대책 이후에 상승폭이 꺾였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가운데 상승폭은 소폭이지만 전주 대비는 상승폭을 대부분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큰 걸로 좀 보면 서울시는 도심권, 동부권, 동남권, 서부권, 서남권으로 크게 나누는데요. 도심권을 보면 전주 대비
오히려 소폭이지만 상승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05%로 전주 0.02% 대비 상승폭을 이어가고 있고요. 동북권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소폭이지만 꺾이지는 않고 있어요. 대책 이후에 영향이 있냐, 그 기준으로 보면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보면서 오히려 규제 지역이 넓어지면서 서울 지역의 프리미엄이 오히려 관심은 또 집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부동산 시장의 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요, 동북권도 0.07% 상승을 이어가고 있으면서 전주 대비도 상승폭을 소폭이나마 키우고 있습니다. 서부권 같은 경우는 이번 그 기준으로 해서는 서부선이 예타가 통과가 되면서 은평구가 개발 호재에 따라 상승률을 좀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부권도 0.06% 상승으로 소폭이지만 전주 대비 상승을 좀 더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서부선의 그 발표에 따라 은평구가 0.07%로 전주 0.03% 대비 상승폭을 2배 이상 키웠다고 볼 수 있죠. 서남권도 전주 대비는 0.08%였는데 0.07%로 그 규제 대책 발표에 따라 큰 영향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동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남권도 0.06% 상승으로 전주 대비 규제 대책 이후에 발표 이후에 따라 큰 변동률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규제 대책이 그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규제 지역이 넓어짐으로써 오히려 규제 지역 내에서도 차별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얘기 드렸는데 서울 지역은 오히려 그 굳건한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고 또 볼 수 있습니다. 상승폭은 오히려 그 규제에 따라 서울시가 매매가가 변동률을 보면 타 수도권 대비는 매매가가 상승률이 낮았었는데요. 6.17 대책 이후에는 상승폭은 낮지만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외에 수도권 규제 지역이 많이 넓어졌는데요. 영상이 길어지는 관계로 간단히 말씀드려보면서 그 추후 영상을 이어가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좀 말씀드려보면 수도권 규제 지역으로 크게 들어온 지역들마다 편차들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보면 규제 지역 대책 이후에 상승폭이 꺾인 지역이나 아니면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은 유지하고 있지만 소폭 상승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런 지역도 있는 반면 오히려 규제 지역이 발표가 됐는데도 상승폭을 키워가는 지역도 있고요. 상승을 하고 있었지만 마이너스를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 보이면서 수도권 규제 지역이 넓어지면서 상승하는 지역과 보합하는 지역과 상승폭을 축소하는 지역도 생기면서 오히려 하락하는 지역도 있다고 보면 그 제가 말씀드린 6.17 대책에 따라 수도권도 차별화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는데요. 그 차별화 현상이 6월 다섯째 주 기준으로 해서는 보인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다음 영상으로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